네, 요즘 부동산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겨냥한 세금 강화 여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세금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입장을 밝혔죠. 세금 규제는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는데 발동이 될지 안 될지,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주식시장 정말 코스피 5천을 달성했는데 부동산 시장도 만만치 않네요. 우리 한국부동산은 방금 최근 주간 아파트 통계가 발표됐는데 상승세가 혹시 더 커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일단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 1월 첫 주에 비해서 지금 0.06, 0.07, 0.09% 상승으로 나왔는데요. 사실 뭐 일정한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 전국으로 나타나는데 사실 가장 관심이 높은 곳이 서울이듯이 서울의 상승폭이 조금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1월 첫 주에 0.18% 상승이었던 것이 0.21%로 상승폭을 조금 키우더니 오늘 발표된 자료로는 0.29% 상승으로 조금 상승폭이 좀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커졌네요. 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상승하는 기울기가 커졌다라는 것은 사실 저희가 그 11호 대책 전후로 봤을 때 그런 이제 상승폭이 커졌던 흐름들을 다시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이제 흐름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이번 주 지표상 눈여겨볼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서울의 경우에 지금 0.29%면 꽤 높은 상승률로 보이는데 구별로라든지 조금 어떤 분위기, 어떤 차이가 조금 있나요? 뭐 역시 강남 3구가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외에 조금 값이 조금 낮은 지역이 좀 그렇습니까? 네, 최근 분위기 특성상 사실 이미 가격대가 많이 올라간 강남 3구나 용산 이런 곳들이 가격 상승폭을 크게 확대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이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이런 현상을 두고 갭 메우기라는 용어를 좀 쓰긴 하는데요. 상급지와 하급지, 중급지 사이의 가격의 격차가 줄어드는 것을 갭 메우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현상들이 조금 구별로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강남 3구 서초에 가장 붙어있는 동작구 같은 경우가 서울에서 상당히 높은 0.51%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뭐 금관구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조금 이제 중급지라는 이름을 좀 타이틀을 달고 있는 관악구 같은 경우에도 0.44%가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뭐 대책 시행 이후에 강남 집값이 잡히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강남이니까라는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 최근에 이제 뭐 노도강 그리고 금강구 이런 지역들까지 가격 상승폭이 좀 확대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사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결국 이 지역들은 실거주자들이 많이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애 최초는 지금 주택의 LTV 규제를 조금 덜 적용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택을 두 번째 구입하시는 분들보다는 대출을 많이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생애 최초로 구입하시는 분들을 실제 이제 뭐 전세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담으로 구입하시는 실제 수요자라고 본다고 하면요. 이분들이 많이 구입하시는 가격대에 있는 지역들에서도 가격의 상승폭이 커졌다. 결국 갭 메우기가 그 실제 거주자들,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매매가 일어나면서 갭 메우기 현상이 좀 서울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집값이 계속 오른다 보니까 자기가 집을 좀 확보해야 되겠다, 사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돈을 빌릴 수 있는 최대한 돈으로 살 수 있는 자신의 형편에 맞는 지역에 아무래도 수요가 늘어나면서 비싼 동네와 서서히 갭이 조금 줄어들고 있다 그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데 혹시 거래량도 지금 분위기가 조금 늘고 있다 이런 통계도 좀 나오던데 많이 늘고 있어요? 사실 거래량은 아직까지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좀 통계가 축적되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말하기 조금 이를 것 같긴 한데요. 저희가 평균 이제 4천 건, 5천 건 정도 서울에서는 아파트 매매 거래량 그 정도 월 평균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 거래량 자체는 조금 줄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이런 현상들을 거래량은 줄었는데 가격은 상승하는 이런 이제 현상들을 두고 뭐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례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례적이다라고 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보면은 예. 결국 매물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11호 대책 시행 이후에 네. 서울의 아파트 매물 증감을 봤더니 매물이 한 15% 이상 줄었다라는 식의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결국 수요자들이 마음은 급한데 네. 살 수 있는 아파트 매물들은 줄어들었다 보니까 네. 여기서 높게 형성된 호가에서도 거래를 하게 되고요. 예. 그런 것들이 거래량 자체는 많지는 않지만 가격을 계속해서 상승시키고 또 호가를 상승시키는 예. 그런 형태의 반복을 가지고 있다. 예, 그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여러 가지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이 거래는 줄었습니다만 가격이 오르니까 이제 관심은 과연 정부가 예고한 공급 대책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그리고 시장이 그래도 잘 안 잡히면 아마 세금을 더 높이지 않겠나. 이게 이제 최대 관심 같은데요. 네. 지금 이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 또 시장 사이에서 상당히 그 세금이 어떻게 높아질 거다 그런 구체적인 소문들이 좀 많이 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들이 좀 혹시 오고 가고 있나요?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이제 좀 두려움에 떨고 계신 분들은 네. 고가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고가 주택에 대해서 딱히 정의를 내릴 수는 없긴 하지만 일단 그냥 비싼 아파트 30억 넘는 그런 아파트들 3, 같은 40억 경우, 예, 이상. 그런 것들, 네. 예, 하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금액 자체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전반적으로 기조 자체가 고가 아파트에 대한 세액 부담을 조금 증가시키겠다. 여기 보유세가 되었건 종부세가 되었건 예. 여기에 뭐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일단 그런 세금 부담에 대한 부분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다주택자. 이제 그런 예. 어찌 보면 아직 확정된 부분은 하나도 없지만 네.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장들이 대응을 하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두렵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사실 세금은 세부담이 커지는 경로는 크게 4가지 정도로 저희가 네 정리를 가지요?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세 부담은 커지게 될 그렇죠. 겁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세율을 올리는 부분이 그렇죠. 있습니다. 세율. 세 번째가 이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고 해서 아, 네. 그 지표를 올리는 것, 비율을 올리는 것. 예.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리는 것. 이렇게 총 4가지 정도를 가지고 보유세를 올릴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일단 첫 번째로 가격이 특히 고가 아파트들 중심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세 부담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크게 증가하는 것은 뭐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일단 뭐 세율은 건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세율은요? 일반적인 네. 분위기이고요. 예. 세 번째가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종부세와 재산세가 따로따로 지금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예. 그 부분들도 좀 종부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비율이 높아지고 상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들은 조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사실상 세율 인상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세금이 늘어나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세금 직접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일단 26년에는 올리지 않는 걸로 작년에 이제 예. 발표가 됐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본다면은 뭐 상승의 폭은 제한적이겠으나 네. 일단 보유세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증가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이 당연하게 맞닥뜨려야 되는 현실이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에 대해서 좀 상세한 입장을 좀 비교적 길게 밝혔습니다. 특히 세금 문제에 대해서 세제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하는 것 당분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세율을 올리거나 하는 건 없을 것 같다는 점을 시사했는데 하지만 세금이 유효한 수단이어서 뭐 안 쓸 이유가 없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요. 네.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비싼 아파트에 대해서 보유세, 특히 이제 종부세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는데 오래 갖고 있다고 해서 지금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1주택자도 있고 2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있을 텐데 이 부분 좀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는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얘기만으로 좀 선명치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어제 이제 예. 기자 간담회에서 이제 느꼈던 부분들을 그냥 뭐 저희 그 워딩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은 일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어제 이야기했던 게 유효한 수단이긴 하지만 규제 수단으로 세금을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네.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그 말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네. 이게 처음에 이제
대통령 후보자 시절부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는 않겠다라는 이제 공약들을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그 워딩 그대로 예. 이번에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된 내용도 이어진 것들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네. 포괄적으로는 보고 있는데, 네. 다만 어제 이제 이야기했던 것 중에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게 최후의 수단이 될 수는 있다라는 네. 이제 그런 멘트가 있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떤 방법이 됐건 이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됐건 뭐든지 됐건 이제 기조 자체는 그래도 지금까지는 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이지만 네. 그래도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세금 규제를 어떤 식으로든 할 거다라고 네. 이제 받아들이는 게 예. 좀 일반적인 시선인 것 같긴 예. 하고요.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이게 보유와 거주를 했을 때 보유와 거주 그렇죠. 그것들을 가지고 예. 그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이 이제 네. 축적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총 보유했을 때 40% 네. 그리고 거주했을 때 40% 더해서 총 80%까지 네. 최대 80%까지 이제 이거를 공제를 해주게 되는 부분인데요. 네. 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80%를 감면해 준다라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보유를 하기만 해도 규제 지역 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를 하기만 하면은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의 대상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네. 실제로 거주를 2년 하지 않더라도 보유만 가지고만 해도. 있어도 네. 그러면은 2년을 시작해서 이게 기간이 늘어날수록 보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할 수 그런데 있다는 규제 지역 부분이거든요. 아닌 곳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예. 네. 규제 지역인 경우에는 거주를 해야지만 해야 또 되고요.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럼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내 집 말고 다른 집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다주택자가 내 집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보유만 하고 있어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그렇습니까? 지금 다주택자도 비규제 지역에서 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물론 무조건 다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이거를 내가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네. 장기보유 특별 공제는 2주택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다주택자를 잠재적으로 이제 시장의 가격 상승을 조금 교란하는 그런 특정의 집단으로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이 집단에 대해서 과연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 정책적인 방향성에서 맞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1주택자, 한주택자는 오래전부터 가지고 살아오던 사람인데 네. 그냥 살았을 뿐인데 집이 올랐거든요. 네. 한주택자는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걸 대통령이 또 맞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러면 지금 1주택자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조정할 거다라는 방침은 채택이 안 될 것으로 좀 보여야 되나요? 지금 1주택자. 일단 나왔던 그 민주당의 당론으로 네. 그렇게 나왔던 이야기를 보면은 네. 그 1주택자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최초에 이제 가격대, 양도 차익 구간에 따라서 보유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비율을 차등하는 것들로 나오긴 했었습니다. 1주택자라도? 예, 거기 그 2주택자라도라는 표현은 빠지긴 네. 했는데, 네. 예, 그렇게 이제 나왔던 그런 언론의 기사 보도가 있었긴 했고요. 네. 하지만 그게 어떻게 적용될지는 일단 이거는 정말 정책으로 나와 봐야지 않은 부분일 것 같다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그 확답적으로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 조금 이르다고 생각되고, 다만 기조 자체는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실제로 거주를 했을 경우에 이거를 강화하는 쪽으로 적용을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너무 고가의 아파트에서 보유에 대한 그런 비율들, 네. 특별 공제에 대한 비율은 조금 조정이 할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들 정도만 조금 열어두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당장 지금 적용될 수 있는 게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제도인데요. 현재 5월 8일 날 유예제도가 끝나는데 연장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거든요. 몇 개월이 좀 남았습니다만 뭔가 이게 좀 연장을 하지 않음으로써 시장에 매물을 조금 다주택자들이 내놓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 같은데요. 네. 어떨까요? 좀 촉매제가 될까요? 이걸 그대로 하면? 예, 지금 이제 시장에서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가장 불안한 부분들이 매물이 없다라는 네. 부분이고요. 이걸 어떻게 조금 시장 상황을 바꿀 것인가라고 했을 때 사실 매물을 좀
단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양도세 중과 유예를 일단 좀 그만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로 방향성이 어떻게 갈지는 사실은 시작을 해봐야 이것도 아직 안 알겠기는 정해진 거잖아요. 예, 하긴 한데요. 하지만 만약에 이제 중과세율 유예 연장을 안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과연 이게 시장의 매물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본다면은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그렇지 않았다가 조금 더 맞는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2020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중과 유예를 연장 안 했을 때 매물이 도리어 출현하기보다는 도리어 시장을 조금 감추는 효과들이 좀 많이 나타났었고요. 오히려 매물을 잠그는 효과가 맞습니다.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리고 많은 많은 수요자들이 이거를 증여로 도리어 매매를 하기보다는 가족들에게 증여를 하는 형태로 소화를 시키려고 했던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도리어 이 부분들은 조금 단기간에 시장의 매물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부동산 세금 강화 여부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